여러분, 공부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단어별 문법을 공부했는데 막상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말로 꺼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이게 문법책 많이 본다고 해결이 안 돼요. 스피킹에 3가지 핵심 규칙이 있는데 이걸 머릿속에 넣는 순간 내가 그동안 공부한 단어, 문법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입 밖으로 나옵니다. 꼭 끝까지 보고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규칙입니다. 영어는 순서가 곧 문법입니다. 우리는 한국어에 익숙하죠. 한국어는 말하는 순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어. 밥을 먹었어. 나는. 먹었어. 나는 밥을. 다 알아듣죠.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We saw a dog. 우리가 강아지를 봤어. 순서만 바꾸면 a dog saw we. 강아지가 우리를 봤다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기타 정보. 주어와 동사부터 뱉고 생각나는 걸 차례로 붙이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면 정말 말문이 트이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I ate rice at home yesterday.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 안에서도 순서가 딱딱 맞춰져 있어요. 주어 I, 동사 ate, 목적어 rice, 기타 정보 at home yesterday. 이런 거 머리 아파.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실전 팁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무조건 주어 플러스 동사부터 뱉으세요. 예를 들어서 I ate, 나는 먹었다. She went, 그녀는 갔다. We met, 우리는 만났다. 주어 플러스 동사까지만 먼저 입으로 뱉는 거예요. 아직 목적어가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요. 아직 장소나 시간 같은 정보가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주어 플러스 동사만 먼저 튀어나오게 하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나는 정보를 차례차례 붙이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어제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다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어 플러스 동사부터 이야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I met 여기까지가 되겠죠. 누구를 만났냐? 내 친구를 I met my friend. 어디서? I met my friend at a cafe. 그리고 시간을 추가하면 I met my friend at a cafe yesterday. 이런 식으로 주어와 동사를 먼저 말하고 목적어, 그 다음으로는 기타 정보를 차례대로 붙여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문장을 다 조립해서 완벽하게 말해야지 라고 하지 마세요. 조각조각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붙이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도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아침에 공원에서 운동했어.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주어 플러스 동사를 먼저 이야기하니까 I exercised. 그러면 어디서? I exercised in the park. 언제? I exercised in the park in the morning. 이렇게 차근차근 이어붙이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꿀팁을 드릴게요. 기타 정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장소, 방법, 시간 등은 꼭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왜냐면 대부분은 장소, 방법, 시간 순서대로 가면 더 자연스럽지만 조금 순서가 달라져도 의미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I studied at the library yesterday 라는 문장이 있으면 순서를 바꿔서 I studied yesterday at the library. 둘 다 괜찮아요. 하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건 영어의 뼈대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규칙을 요약해 볼게요. 영어는 순서의 언어다. 그래서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기타 정보 순서로 간다. 무조건 주어 플러스 동사 먼저 말하고 생각나는 정보를 차례차례 붙인다. 문장을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조각조각 이어붙인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규칙입니다. 문장에 필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하나가 시제도 정하고 문장의 분위기와 흐름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 eat. 나는 먹는다. I ate. 나는 먹었다. I will eat. 나는 먹을 것이다. 어떠세요? 동사가 eat, ate, will eat. 이 하나하나가 바뀌면서 문장의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로 달라졌죠. 또 하나, 동사가 바뀌면 문장의 분위기도 바뀝니다. I eat, 지금 당장 하는 느낌이고요. I will eat, 곧 할 예정인 느낌이죠. 이렇게 동사 하나가 문장의 시간, 분위기, 흐름을 모두 결정하는 거예요. 한국어의 경우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도 대충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밥 먹었어? 어디가? 누가?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말해도 의미가 통합니다. 하지만 동사인 이 먹었어 라는 게 없으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가 없으면 문장 자체가 성립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I, she 여기까지만 말하면 상대는 그래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고 기다립니다. 반드시 동사를 붙여야 문장이 완성됩니다. I eat, she runs, they study. 동사가 영어 문장의 심장입니다.
영어 말하기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동사를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 친구랑 영화를 봤어 라고 말하려고 할 때 머릿속에 내가 만약에 뭐 friend, movie, 뭐 yesterday 이것만 떠오르면 문장 만들 수가 없어요. 항상 동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봤다? 이게 중요하니까 so 이걸 먼저 떠올리세요. 그리고 누가 봤어요? 내가 봤어. I saw 뭐를? movie를. I saw a movie. I saw a movie with my friend yesterday. 내 친구랑 어제 봤어.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 이어붙이면 됩니다. 항상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조립하는 거, 이게 말을 빨리 시작하는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 문장 자체를 통째로 다 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외워야 할 문장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다시 새로운 문장을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패턴을 외워서 그 틀 안에 단어만 바꿔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I want to, I have to, I'm going to 이런 기본 틀만 외우고요. 여기에 필요한 단어를 끼워 넣으면 됩니다. I wanna sleep, I wanna eat pizza, I wanna learn English. I wanna 라는 틀은 같고 단어만 달라졌죠. 이걸 5%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주 쓰는 표현 5%만 알고 있으면 실제 대화의 7, 80%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모든 문장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쓰는 패턴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대화를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어렵게 느낄까요? 매번 내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일상 영어 대화는 몇 가지 정해진 패턴 안에서 계속 반복돼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밥 먹었어? 오늘 뭐해? 어디가? 우리가 매일 말하고 쓰는 이 문장들도 비슷한 구조를 계속 돌려 쓰는 형태입니다. 영어도 똑같아요.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해진 패턴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초보자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쓰는 기본 패턴 3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패턴입니다. I want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고 싶어. 예로 들어서 I want to sleep, I want to travel 등이 있고요. 두 번째 패턴입니다. Can I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 해도 될까요? 예로 들어서 Can I sit here? Can I call you later? 세 번째 패턴입니다. I'm looking for 명사, 뭐뭐를 찾고 있어요. 예로 들어서 I'm looking for my phone, I'm looking for a good restaurant. 이 세 가지 패턴만 제대로 써도 일상 대화의 상당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패턴들을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패턴 자체를 입에 붙이세요. I want to, can I, I'm looking for 이 말 자체를 부드럽게 튀어나오게 연습하는 거예요. 단어를 바꿔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I wanna eat dinner, I wanna watch a movie, I wanna go shopping 이렇게 단어만 바꾸면서 매일 한 문장씩 뱉어보세요. 이왕이면 실제 상황을 상상하면서 하시면 더 좋겠죠. 배고플 때는 I wanna eat. 길을 잃었을 때는 I'm looking for the station. 친구에게 부탁할 때는 Can I borrow your pen? 이런 식으로 현실 상황과 연결을 하면 패턴이 몸에 훨씬 더 빨리 배게 됩니다. 처음에는 2개에서 3개 패턴만 써도 충분해요. 하지만 패턴을 하나 둘 늘려가면 여러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패턴 하나가 생기면 그 안에서 수십 개, 수백 개의 문장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3가지를 가지고 실전에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해봐야 머릿속에 오래 남고 바로 써볼 수가 있어요. 먼저 내가 실제로 말하고 싶은 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 음식을 주문을 해야겠다. 친구에게 질문을 해야겠다. 뭐 처음 온 사람한테 인사를 한다든지 길을 묻는다든지 그 상황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 행동, 동사를 먼저 떠올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고 싶다, eat. 주문하다, order, 가다, go, 보다, see. 그리고 나서 자주 쓰는 패턴 표현 하나 골라 시작을 하는 거예요. I want to, can you, do you, I'm going to. 이렇게 재료 준비가 다 됐으면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붙여봅니다. 순서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주어 동사를 먼저 앞으로 놓고 그 다음으로 기타 정보를 넣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떠올리려고 하는 상황은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문을 하는 거니까 핵심 동사로는 order를 써야 되고 패턴으로는 I want to. I want to order coffee at the cafe now. 이런 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 머릿속에 하얘져서 말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보통 뭘 어떻게 말해야 되지? 구조가 안 잡혀서 그렇거든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동사부터 생각하기, 패턴으로 시작하기, 순서대로 말 조립하기. 이 규칙만 기억하면 영어로 말하는 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혼자말로 연습을 해도 좋고요. 이왕이면 실제 상대와 대화를 해보는 게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화 영어나 언어 교환 모임 등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영어 스피킹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영어는 순서 언어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순서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영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다. 동사가 문장을 만든다. 세 번째, 영어는 패턴의 언어다. 자주 쓰는 구조만 외워서 단어만 바꾼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일상 문장 3개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말문이 트이는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걸 정말 그대로 한번 써봐야겠다 라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영상을 꼭 한번 보세요. 이론과 실전 팁이 합쳐지면서 확실하게 말하기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하게 되면서 삶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순간들이 있었어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외국인 손님이 오신 거예요. 다들 쭈뼛거리면서 그 손님의 주문을 받지 못하니까 손님도 되게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긴장이 돼서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다가 일단 한번 해보자 하면서 가서 영어로 응대를 했어요. 그래서 손님이 정말 막 반가워하시면서 좋아하시고 저도 실제로 외국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손님이 가시고 나서 주변의 동료들이 저한테 다 모여들어서 너 다시 봤다. 정말 멋지다. 영어 어떻게 배운 거냐? 라고 묻는데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해요. 영어 배우길 잘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순간들이 한 번쯤 있으셨거나 혹은 그런 순간들을 곧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영어가 삶에 주는 가치는 언어라는 수단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어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또 봐요.